지금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민족이 있다는 사실이 프랑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지역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사는 민족인데 그들과 우리의 언어 구조, 제사 문화, 그리고 공동체 정서와 구전 신화까지 말도 안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일까요? 민족의 뿌리가 같지 않고서는 이런 문화적인 것까지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이런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한 프랑스 국영방송 PD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터치 2번이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델린 쿠퍼,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드라마, 음악, 음식.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자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나라였죠. 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냈고 그 따뜻했던 기억을 안고 저는 곧장 라오스 북부로 향하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인 라후족이라는 산악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함이었죠. 세계적으로 촬영된 사례가 거의 없는 미지의 민족이라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담고 싶었습니다. PD님, 마을 입구입니다. 여기가 라후족의 마을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숨이 막힐 만큼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봐. 손님들이 오셨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미나야, 그 말투, 그 억양.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름 뒤에 야를 붙이는 어미. 한국에서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벤자민, 지금 들었어? 저 사람들 말투 한국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영국 출신 인류학자 벤자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델린, 또 시작이네. 넌 한국에 너무 빠져 있어. 동양인들 말투가 대체로 다 비슷하게 들리기 마련이야. 그의 말은 가볍게 무시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더 깊은 울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뇌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광장에서 절구를 찍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묵묵히 일에 집중하는 자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미나야, 이거 조금만 더 찍고 나면 맛있는 떡 해줄게. 할미가 너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다정한 말투였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 담긴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통역세게 말했습니다. 지금 꼭 한국 시골에서 본 장면 같아요. 이 부족 원래 어디서 왔다고 하나요? 통역사는 고개를 돌려 노인에게 묻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북쪽에서 왔어요. 추운 나라였지. 눈이 많이 왔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곳까지 내려왔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쪽, 눈, 산맥, 강. 모든 단어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한 문장을 소환했습니다. 우리는 북녘에 눈 내리는 땅에서 왔어요. 북녘에 눈 내리는 땅이면 하고 한국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치만 이 부족의 기원이 북쪽이라고 해서 그게 한국이라고 넘겨짚는 것까지는 저 스스로도 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촬영 파일을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들이 했던 말투와 억양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과 너무 비슷했어요. 벤자민, 혹시 이 말투들, 억양들 뭔가 유사하다고 느껴지진 않아? 그만 좀 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데. 게다가 솔직히 한국은 아시아 문화에서 주변부잖아. 대부분은 중국에서 퍼졌지. 그의 말은 차갑다 못해 불쾌했습니다. 한국은 내게 제2의 고향과도 같을 정도로 애정이 있는 나라인데 그걸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저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벤자민, 네오는 네가 모르는 것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 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그리고 무시당한 한국을 위한 작지만 단단한 항의와 분노가. 그날 밤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찾겠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이 닮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그러한 굳은 다짐을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라오족의 중요한 명절이라고 했고 그래서인지 새벽부터 마을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정성껏 차린 음식을 가지고 마을 중앙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차린 제사상은 마치 한국의 차례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찰떡을 닮은 음식이 가운데 놓여 있고 과일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 지내는 순서까지 한국의 전통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마을 장로가 먼저 절을 올리고 뒤이어 가족 구성원들이 차례대로 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제사와 거의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돼지머리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국의 고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지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사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돼지머리를 올리는 고사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의례를 모두 지켜왔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의 제사 문화와 고사 문화가 똑같이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났고 아이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 놀이를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손등 위에 올려놓는 놀이를 했는데 그것은 분명 한국의 공기놀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의 전통 줄다리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심지어 줄을 당기며 외치는 구호의 리듬까지 한국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니? 한 소녀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돌 5개를 던지고 받는 놀이예요. 저희 할머니도 어릴 때 했대요. 할머니의 할머니도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이 놀이는 보통 명절 때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했던 놀이라고 배웠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의 전통 놀이, 제사 방식, 그리고 말투까지 이렇게 닮아 있을 리가 없었어요. 마을 장로와의 대화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전설화에는 북쪽에서 온 조상들이 큰 전쟁을 피해 남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기를 계산해보니 고구려 멸망 시기와 겹쳤습니다. 장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는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 노래의 몇몇 단어는 의미를 모르지만 그대로 전해 내려왔지요. 그가 부른 노래의 몇몇 단어는 분명 고대 한국어와 유사했습니다. 특히 하늘, 별, 산, 강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고대 한국어와 발음이 거의 일치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방송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촬영 중인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이전 에피소드에서 문화적 왜곡이 있다는 국제적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은 즉시 프랑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거듭해서 회사에 라우족을 촬영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해도 복귀 지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지만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으고자 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라우족 아이들의 놀이를 다시 관찰하고 노인들의 언어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한국의 문화인류학자에게 보냈습니다. 혹시나 한국의 인류학자는 다른 의견을 가질까 싶어서 급히 보냈죠.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과 라후족 사이에 실존하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는 즉시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편성 책임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고 회의실에는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쿠퍼 씨, 이번 사태는 심각합니다. 아시아 문화 왜곡으로 방송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어요. 라우족 프로젝트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라우족과 한국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건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촬영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라우족의 제사의식, 그들의 전통놀이, 언어의 유사성까지. 하지만 이사진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일 뿐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방송국의 명성을 걸 수 없어요. 방송국 연구부장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당신과 함께 갔던 벤자민 교수가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는 옥스퍼드 출신의 저명한 인류학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벤자민이 뒤에서 저를 방해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저는 3개월간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절망 속에서 보내던 중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쿠퍼 씨, 저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미 교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분석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미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라우족의 언어 구조와 한국어의 문법적 유사성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그들이 부르는 고대 노래의 몇몇 단어는 고대 한국어와 거의 일치합니다. 게다가 예비 DNA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DNA 분석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라우족 일부 구성원들의 DNA 샘플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는데 한국인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의 분포가 한국인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이미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저는 휴직 상태입니다. 정미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이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쿠퍼 씨가 한국에 와서 함께 연구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그 순간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벤자민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라우족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집착해 학문적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득 라우족 아이들의 웃는 얼굴, 노인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들의 말투와 문화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정서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정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인 그 정을 라후족에게서도 똑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방송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년간 몸 담았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벤자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본 것을 믿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언젠가 당신도 그 진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정미 교수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상당히 진행해 놓은 상태였어요. 정미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라우족의 전통 의상에 있는 문양이고 이건 고구려 시대 벽화에서 발견된 문양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정말 놀라웠어요. 두 문양은 마치 거울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증거입니다. 라우족 노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 일부 가사를 분석했는데 고대 한국어와 유사성이 높았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문장 구조가요. 언어학자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라우족이 사용하는 존칭 표현 방식, 말의 억양, 그리고 문장 끝에 감정을 담는 방식이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김 박사는 화면의 두 언어의 문법 구조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어와 라우족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둘 다 조사를 사용해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죠. 심지어 존댓말 체계까지 유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전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유전학자 박 교수가 DNA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라후족의 Y-DNA 하플로그룹 분포를 보세요. 특히 O2B 계열의 출현 빈도가 한국인 집단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건 실제로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고구려 멸망 이후 남아한 유민들이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역사학자 이 교수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수많은 유민들이 남하했습니다. 대부분은 신라나 발해로 흡수되었지만 일부는 더 멀리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당나라의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모든 연구팀은 각 분야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했고 그들의 단합력과 노력에 크게 놀랐어요.
정미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발견을 알리고 싶지만 먼저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 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라우족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정식 발표되고 며칠 후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쿠퍼, 당신이 제작했던 역사 왜곡 신고는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퍼 씨, 학술지에 발표된 당신과 한국팀의 라우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프랑스로 돌아와 이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줄 수 있나요? 긴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하고 바로 프랑스로 넘어가 라후족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정미 교수와도 함께 했죠. 라후족 마을로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마치 가족처럼 맞아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적 교감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연구팀이 한국의 전통 노래를 불렀을 때였어요. 아리랑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라후족 노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가끔 비슷한 노래를 부르셨어요. 우린 모두 놀랐고 이 프로젝트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에서 첫 상영회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벤자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자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상영이 끝나고 벤자민이 다가왔습니다. 아델린, 내가 잘못했어. 너의 연구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증거들이 정말 설득력 있어. 그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벤자민은 자신이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평가했던 것을 인정했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영향력에 대해 내가 완전히 무지했어. 특히 정이라는 개념, 그것이 라후족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역사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세계 각국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여러 대학에서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언어학, 민속학, 고고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구 학자들이 주로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연구팀은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술지 내용에서 연구의 깊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정미 교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수천 년간 이어진 역경을 견디며 형성된 정서겠죠. 라우족에게서도 같은 정서가 느껴지는 건 그들이 실제로 같은 뿌리를 가졌기 때문일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 그들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 감정적 교류까지 된 이유죠. 그 결과 라우족 사람들이 수백 년간 간직해온 비밀스러운 이야기들까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어요. 서구 연구자들이 수년간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들이 한국 연구팀에게는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연구팀의 기술적 능력이었어요. 그들은 첨단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해 1500년 전 고구려 시대의 유물에서 추출한 DNA와 현대 라우족의 DNA 사이에 특정 표지자들이 일치한다는 놀라운 발견을 해낸 거죠.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학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한국의 과학 기술력이 이렇게 역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서구 학자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한 멤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왔어요. 그 과정에서 독특한 적응력과 창의성을 발휘했죠. 라후족도 비슷한 역경을 겪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왔을 거예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성을 유지해온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응력이 라후족에게도 이어져 수천 년의 세월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서도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저는 여러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문화인류학 심포지엄이었어요. 그곳에서 벤자민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연장에 들어서자 벤자민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언어학적 유사성, 문화적 패턴, 유전학적 증거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벤자민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인정했죠. 벤자민은 강 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그 순간 강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였던 제가 이제는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자가 되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문화를 서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있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딸 마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마리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 같다고요. 천년된 궁궐 바로 옆에 초현대적인 빌딩이 있는 풍경이 신기했나 봅니다. 마리의 말은 정확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과 라후족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준비한 책 두 개의 민족, 하나의 마음이 출간되는 날입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에 관한 5년 안의 연구를 담은 이 책은 이미 출간 전부터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학문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라후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간 기념회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렸어요. 정미 교수와 그녀의 연구팀, 벤자민,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라후족 마을의 장로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장로들은 한국을 처음 방문했지만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 장로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라후족 언어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전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벤자민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라후족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국제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대학과 문화기관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정미 교수는 한국의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라후족 언어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라후족의 구전 설화, 전통 노래, 의례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했죠. 정미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유산 중 많은 부분이 사라졌지만 라후족을 통해 그 일부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벤자민은 이 모든 것이 저와 한국 연구팀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이 모든 여정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또 다른 잃어버린 부족을 찾아볼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세상에는 발견되지 않은 문화적 연결고리가 많이 있을 거야. 한국과 라후족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처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인류 문화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여정이 저의 남은 인생이 될 것 같아. 마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결 이야기는 이미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책상 위에는 라후족 소녀가 준 작은 천 조각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라후족 전통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의 고대 무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한국어로 쓴 첫 문장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린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저의 여정을 상징했어요. 다음 주에는 라후족 마을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 음식, 음악을 소개하는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라후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라후족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다리를 발견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류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 그리고 그 문화적 유산이 먼 라오스의 상한 마을까지 영향을 미친 나라.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발견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연구가 한국과 라후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했던 뿌리가 같은 민족이 다른 나라에 잘 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